제품안전 품질 경영 2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제품안전 품질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개선 활동에 적용해서 개별 제품의 제품 안전 수준을 향상하는 그런 이제 그 활동이나 기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 품질경영학회 제품안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표준협회 이황주 전문위원입니다. 이 교육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상세한 매뉴얼이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매뉴얼을 같이 참고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전체 제품안전 개선 활동의 그 절차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단계 제품안전 품질 자가진단 내용은 이제 1부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체크시트를 통해 가지고 점검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전 뭐 조사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시트,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라는 거는 체크를 한 결과 우리 회사는 어디가 좀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절차의 첫 번째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지금 이제 2부 교육에서는 요 밑에 2단계부터 그 다음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2단계는 프로덕트 세이프티 리뷰 그러니까는 그 제품 안전 활동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가지고 그 중에 잠재 위험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제품별로 이거는 별개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제품의 종류가 다르면 갖고 있는 위험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거를 개선하는 활동도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두 번째 그 잠재 위험 발굴 평가하는 건 제품별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활동이 있어야 되니까 PDCA의 스텝을 적용해 가지고 개선하는 것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종료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 절차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내용의 이제 상세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단계로 큰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위험 인식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별로 그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각 제품별로 갖고 있는 잠재 위험을 조사해서 발굴하고 하는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디파인 위험 인식을 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위험 분석입니다. 그 잠재 위험이 어떻게 수준되는지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평가. 그 다음은 이제 위험 저감 활동.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거니까 임프루브 활동인데 그 위험에 대한 대책은 이제 개선 활동을 하는 거죠. 제품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활동.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제 위험 관리 활동, 매니지인데요. 그 활동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효과적이라 그러면 단순하게 그 개별 제품 하나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과 공유하고 하는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계가 영문자에 2문자를 따가지고 DAIM, 다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4가지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처음에 위험을 인식하는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재 위험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거죠. 그런데 잠재 위험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이 각각 그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그거를 이제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안전의 수준을 진단한다든지 또는 앞에서 이제 최소 조건이 이제 그 법규나 표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체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제품 사고가 났다 그러면 회사 안에 어떤 제품 안전 경영 활동 이제 보통 이제 품질 보증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활동 속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에 이제 그 부족한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QA 클레임을 분석을 하는데 그 단순하게 뭐 우리 회사의 클레임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폭넓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위험 인식 단계, 디파인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과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위험을 분석하는 단계인데요. 그 각 제품에서 갖고 있는 잠재 위험을 그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그 지금 기존의 그 제품의 이제 위험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평가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준에 비교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충족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어디에 이제 개선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개선해야 될 대상이 되는지 이런 우선순위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애널라이즈 위험 분석 단계에서 이제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위험 저감 활동, 임프루브 활동, 이제 개선 활동이에요. 위험이 파악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설계를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제품이 안전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기술적으로 도저히 설계를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안전장치를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팬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팬을 없애가지고 개선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 거기다가 망을 치어가지고 이제 손가락이 들어가거나 이 신체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두는 이런 것들이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제품 안전에 대한 개선을 하는 단계에서 그걸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발견이 되면 그거를 개선하는 여기 지금 이제 위험 대책의 실행 활동이죠. 그 개선 활동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제품을 그런 식으로 개선하자 이런 이제 개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 활동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개별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개선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상황에 어떤 변화가 왔는데 그거를 과거에 개선 활동을 해가지고 해놓은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우수한 그런 개선 과제가 있다 그러면 전사적으로 그거를 공유하고 전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매니지 단계, 위험 관리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단계가 구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4개의 단계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위험 인식, 위험 분석, 위험 저감, 위험 관리, DAIM, 다임의 단계를 쭉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보 교환 및 자문. 정보 교환,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 어떤 그 이제 개선 활동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 개선 조직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한계점이 있으니까 회사 안에 또는 밖에서 전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전체적인 활동이 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제품 안전 품질 경영 활동의 인프라가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갖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가운데 보면 PSR이라고 설명이 됐는데 요거는 디자인 리뷰, 우리가 설계에 대한 어떤 검토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요. 요거는 제품 안전에 대한 리뷰를 별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PSR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각각의 단계에서 제대로 우리가 활동의 단계가 진행되는지를 항상 리뷰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런 의미로 요걸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각각의 단계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이제 잠재 위험 조사의 단계죠. 잠재 위험을 조사하는 거는 이제 개별 제품별로 시행을 하면서 제품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법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공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필드 클레임처럼 시장에 나가서 생겼던 사례를, 사고 사례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 벌어진 건데, 실제 벌어진 일은 우리 내부의 경영활동이나 어떤 업무에 어떤 허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징후가 되기 때문에 그 필드 클레임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용환경 조사는 고객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제조업자인 기업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잠재 위험 조사 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을 잠재 위험 발굴을 통해서 잠재 위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고장이 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또 체계적으로 그걸 파악합니다. 부품의 고장 형태 같은 것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써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남용 가능성.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항상 기업이 생각한 대로만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업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용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 오용을 하게 될 잘못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잠재 위험 분석인데요. 기존에 어떤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한 그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고장 발생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오는지 하는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회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사용 상황, 그 다음에 뭐 필드에서 발생했던 크레임을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동종의 경쟁 회사가 이제 발생했던 사업까지를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하면 그거를 이제 평가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통상은 요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치명도, 발생도, 검출도. 주로 이제 FMEA 분석할 때 요게 뭐 RPN이라고 그래가지고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런 이제 항목, 평가하는 항목들인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위험의 우선순위를 평가합니다. 자, 위험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거는 위험 수준이 굉장히 높게 파악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는 거꾸로 위험 수준이 굉장히 낮게 파악된 거에만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는 거는 그거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잠재 위험을 평가해가지고 위험 수준을 평가한 다음에 위험 수준 당연히 높은 수준들, 높은 것 수준으로 대책에 반영을 하고 위험 수준이 평가를 해보니까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 아, 이거는 아주 경미한 상황이 돼서 특별한 뭐 개선 대책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잠재위험 평가를 통해서 위험 수준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잠재위험 대책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잠재위험 대책은 일종의 개선 활동에 대한 사항이죠. 제품 안전을 개선하는 활동이 되는데 이거는 대책 수립, 여기 이제 회피 가능성이라는 거는 좀 뭐 안전장치 같은 걸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대책이 이제 세워졌다 그러면 어떤 개선 의견이 나온 건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타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이라는 거는 뭐 안전을 비용으로 비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 중에서 가장 또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부 다 평가를 한 다음에 대책이 채택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잠재 위험 대책이 세워졌으면 그 위험 수준에 따라서 앞에서 이제 위험 수준을 평가하셨는데 위험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거는 전사 관점에서. 그 위험 수준이 높다는 거는 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사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험 수준이 중간 정도라 그러면 전사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그걸 하자 해가지고 이제 활동 조직이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험 수준에 따라서 경영 활동이 대응하는 수준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위험의 대책 실행은 그거를 개선 활동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지금 계획 서력의 플랜도 체크 액트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개선 활동의 진행 단계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선 활동이 완료가 되는데 만약에 개선 활동이 완료됐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시 잠재 위험 대책 수립을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책을 다시 한번 이제 사이클을 돌리면서 다음 단계 이제 그 개선 활동의 내용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이제 봐가지고 전체적인 그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그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앞에서 개선 활동이 단편적으로 뭐 찾아졌다고 해서 그게 이제 반영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위험 대책의 실행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요. 실행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전부 다 점검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는 위험 대책 실행 단계. 그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면 사후 관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관리 계획서는 보통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되지만 컨트롤 플랜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뭐 QC 공정도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공정이라든지 업무가 관리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위험 모니터링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의 실수라든지 또는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 변화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감지해가지고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과 공유해가지고 성과의 내용을 확인해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전파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제품별로 리스크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제 표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가로축은 위험의 강도, 데미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발생 빈도, 프리퀀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우측의 위에 있는 부분은 위험의 강도가 굉장히 높고 발생 빈도도, 사고 발생의 빈도도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 이런 이제 제품들이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뭐 농기구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실제 시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험 강도도 높고 발생 빈도도 높은 축으로 해가지고 우측의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수준이 뭐 주의 요망 또는 위험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고, 그 다음에 좌측의 하단에 있는 거는 위험 강도도 낮고 그 다음에 발생 빈도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으로 거의 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위치가 될 겁니다. 자, 거기에 위치한다고 해서 전혀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볼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제품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어떤 효용성, 긍정적인 어떤 효용성 가치는 있지만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단순하게 한 번 평가해가지고 이 매트릭스의 어느 지점에 위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추적하면서 그 제품의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하는 거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대책의 매트릭스인데요. 자, 이거는 조금 전에 보신 그 위험의 강도와 발생 빈도, 가로축, 세로축의 그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데 그 내용을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을 가지고 나눈 게 아니고, 자, 그 위치에, 예를 들어서 우측의 맨 위에 굉장히 위험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하는 것들을 예시를 해서 설명한 겁니다. 거기는 뭐라고 됐냐면 첫 번째 PSR 그랬죠. 아까 제품 안전에 대한 리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회사 설계하면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리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설계를 할 때 디자인 리뷰를 하는 거는 경제성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항상 리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경제성 때문에 오히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그런 잘못이 저질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진 기업들, 우수한 기업들은 디자인 리뷰를 할 때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품 안전에 대한 리뷰는 별도로, 다시 얘기하면 안전만 평가하는 리뷰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PSR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설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제품이라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그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조금 낮다 그러면 설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장치 같은 거를 붙이는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좌측의 하단에 보면 요거는 그 위험의 강도도 낮고 발생 빈도도 낮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품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 경고라든지 이런 어떤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리스크의 수준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대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전 종사 양식이 일단 저희가 4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자, 4가지 내용이, 이거는 뭐 사례이기 때문에 장표의 내용을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이 상세한 내용을 이제 그 나중에 매뉴얼을 통해서 활용하시는데, 요거는 어느 제품의 이제 사례입니다. 어떤 특정 회사의 그거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용 환경 조사는 우리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지 하는 것들을, 여기 지금 보시면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여기 지금 사용하는 장소나 환경이 어떤지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 양식을 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회사 제품에 맞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면 그런 걸 추가해 가지고 사용하기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 이어가지고 그런 사용 조건 또는 관련 법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PL 클레임 조사입니다. 자, PL 클레임 조사는 우리 회사 제품인 경우에 우리 회사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당연히 그거를 보완하고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PL 클레임 조사에서 우리 회사의 상황은 많은 정보가 이미 회사 안에 다 있어요. 그런 내용이 왜 발생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완했고 하는 것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작성할 때 특히 유의하셔야 될 거는 경쟁회사 우리하고 동종회사들이 시장에서 벌어진 것들을 꼭 빼놓지 말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어떤 결함이나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그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항상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차에 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위험의 어떤 요소가 있다고 그래도 그것이 사고로 연결되는 거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지 않고 다른 동종 회사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건 남의 일로 생각한다는 건 그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 회사에서 벌어진 것들도 전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조사 내용,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런 뭐 개선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에서나 동종업계에서 벌어진 사고도 그것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수준 조사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요. 자, 기술 수준 조사는 상대가 되는 우리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회사의 제품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상황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보다 저급의 수준이 낮은 회사하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선진 우수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선진 우수 기업의 뭐 내부 활동을 비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제품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매뉴얼이 이제 복잡한 제품 같으면 막 책자로 이렇게 제공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매뉴얼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수준 조사를 하실 때 이게 단순하게 뭐 제품을 그냥 비교 분석해서 나오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제품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특히 안전에 관한 점 유의해서 아주 깊이 분석하시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뭐 제가 권해드린다 그러면 정말 우수한 세계적인 우수한 기업을 한 두세 개 정도를 정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우리 회사를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파악한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양식이 저희가 이제 표준 양식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양식의 내용이 여러분들 회사 제품의 특성에 맞게 이 양식을 이제 보완해 가서 쓰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다, 전부 다 그 기술수준 조사의 세부 내용인데 여러분들 제품에 맞는 항목이 있으면 그거 이제 보완해서 사용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오사용 조사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건데요. 소비자가 제조업자가 개발도 하고 설계도 하고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했으니까 제조업자가 그 제품은 어떻게 고객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는 그 제조업자인 기업이 생각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 제품에 이런 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상적인 사용 상태만 그 예상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류가 벌어질 수 있고요. 오사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금 합리적 오사용이에요. 합리적 오사용이라는 거는 원래 그 제품에 정해진 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쓰는데 그거 기업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용법이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가 앉아서 사용하는 용도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의자를 벽에 못을 박기 위해서 발판으로 썼다면 잘못된 사용일까요? 그건 누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의자 앉아서 사용하는 거지만 그거 발판으로 짚고 올라가서 못을 박겠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합리적 오사용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오사용에 대한 조건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 제품의 용법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용법이야라는 걸 뽑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해야 될 거는 비합리적 오사용입니다. 비합리적 오사용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그렇게 사용할 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만약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비합리적 오사용으로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이거 비합리적 오사용은 기업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소비자가 우리가 기대한 용법이 아닌 다른 용법을 썼다면 그게 왜 기업이 책임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비합리적인 오사용도 여러분들이 좀 면밀히 따져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하는 것들도 제품 안전을 위해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 오사용까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비합리적 오사용의 내용들 그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잠재 위험 발굴의 양식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런 4가지 종류의 양식을 통해서 이제 파악이 되고 사실은 그게 양식에 의해서 파악이 되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양식에서 미처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은 검토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재 위협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이제 그 구분의 오른쪽에 보면 제품의 고장, 오용 이렇게 해가지고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로축에는 물리적 또는 뭐 화재나 열에 대한 위험, 전기적 위험 해가지고 위험의 형태가 나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품의 고장이 물리적인 위험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까? 제품의 고장이 화재나 열의 어떤 위험이 발생할까? 제품의 고장이 전기적 위험이 발생할까? 해가지고 각각의 칸에 발생 가능한 결함의 유형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 방식입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위험을 발굴하는 이 양식,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된 잠재 위협을 다 이제 아까 그 4종류의 양식, 조금 전에 보셨던 잠재 위험 발굴의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제 위험을 발굴했으면 그거를 비즈니스 프로세스별로 그것이 어떤 단계에 연결이 되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기업의 기능들이, 프로세스들이 다, 조직이 다 나눠져 있죠. 큰 회사 같으면 부서가 다 나눠져 있고 작은 회사라고 하면 담당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걸 막연하게 해놓으면 자기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찾기 어려우니까 그걸 비즈니스 프로세스별로 해가지고 그 결함, 잠재 위험이 발견된 것대로 해가지고 쭉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개발 설계 단계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뭐 기업체에 실제 작성했던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 그 다음에 협력업체. 자, 협력업체가 부품이나 원자재 같은 거를 우리한테 공급할 때 거기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제품에 결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협력업체 굉장히 중요한 그 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이제 검사를 하거나 또는 제조 과정, 다음 페이지에 뭐 공장의 제조 과정들 쭉 나오게 되죠. 여기 이제 공정별로 해가지고 세분해서 돼 있는데 공정별로 그 요인들이 다 별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작성했던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의 공정을 어떤 식으로 나누지 하는 건 회사의 제조 공정이라 다 다르니까 제품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검사나 포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것 이외에 나중에 유통이나 판매 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검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보셨던 리스크의 매트릭스를 이제 다시 그립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가로축 발생 가능성, 세로축 치명도, 발생 가능성 프리퀀시하고 치명도 데미지를 가지고 다시 고중저, 그러니까 하이, 미들, 로 해가지고요. 그걸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우상에 양쪽 다 높다고 되어 있는 거, 양쪽 다 고로 되어 있는 거죠. 하이로 되어 있는 건 최고급의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전부 다 발견이 됐으면 기업은 어떤 그런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걸 다시 한번 매트릭스 통해서 이제 분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제품 재설계. 자, 이거는 제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개선이 될 수 없다. 그럼 제품을 재설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더 이상 제품을 설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안전장치나 보호막을 두는 방법.
그러니까 위험하고 격리시키는 거죠. 소비자가 아까 팬이 돌아가는데 팬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망을 쳐놓는 거 말씀드렸어요. 손이 그 망에 막혀가지고 팬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나 보호막. 그 다음에 이제 경고 사용 설명서 교육은 이거는 제품을 바꾸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그 제품을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 대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요한 것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사례인데요. 이거는 그런 위험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FM이에요. 페일리어 모드, 그러니까 고장의 모드와 그 영향을 분석하는 사례인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요 이제 예시로 이걸 제시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 지금 FME 분석이 사실 굉장히 전문적으로 막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작성이. 그래서 만약에 작성이 어렵다면 왼쪽에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ME의 작성 예를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잠재 위협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FMEA도 그 RPN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중요하냐를 이제 평가하는 방식이니까 파악된 이제 고장 모드 또는 잠재 위험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잠재 위협이 실제 어떤 수준인지라는 거를 회사에서 단순하게 뭐 계산해가지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잠재 위험의 분석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수준하고 맨 오른쪽에 SO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선진기업의 가장 최고 수준을 얘기합니다.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인데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제품 안전 수준. 그거가 어느 정도인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 회사하고 비교하도록. 그래서 잠재 위험은 그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걸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회사의 작성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에 작성되어 있는 거를 참고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내용을 대책을 세우고 개선 방안을 세우고 개선안을 진행하고. 자, 이게 실제 개선안이 이제 발견됐다고 해서 그거 단기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것들은 뭐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선 대책별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나눠서 정리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과제가 정해지면 이제 구체적인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위험 저감에 개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개선 활동의 PDCA입니다. 여러분들 뭐 PDCA 잘 아시는 것처럼 플랜드 체크 액트 단계를 거치면서 그 대상이 되는 걸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플랜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그걸 어떻게 개선하기로 이제 정하는 거, 그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실행 단계니까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한다는 거는 무엇인가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개선 전후에 진행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체크 단계는 그 개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개선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체크 단계에서 만약에 미비점이 발생되면 2단계로 다시 돌아가지고 보완 활동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거 점검하고 그다음에 액트 단계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효과적이라면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표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액트 단계예요. 그래서 PDCA 단계를 순차적으로 통해 가지고 하도록 여기 이제 장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단순하게 요 장표를 채워 넣는 게 아니고 그 활동이 실제 계획 단계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또 실행 단계는 담당자별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통해서 되니까 실제 활동 내용은 아마 저 장표에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석이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PDCA를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되면 다시 이제 큰 의미의 PDCA. 조금 전에 말씀드린 PDCA는 개별 과제의 PDCA인데 그 개별 과제 개선에 끝나는 게 아니고 회사의 경영 활동이 전체적으로 PDCA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관리 계획서, 컨트롤 플랜 예전에는 이제 QC 공정도라고 그랬죠. 요즘 이제 컨트롤 플랜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 체크시트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을 또 모든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전부 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난 이제 1부 교육에서는 제품안전 경영 활동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2부 이번 교육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체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품 안전 개선 활동을 하는 내용들, 구체적인 뭐 방법이나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그 상세한 매뉴얼이 같이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회사 제품에 맞는 개선 활동을 시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까지 2부에 걸쳐가지고 제품 안전 품질 경영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품 안전 품질 경영 활동은 잘못된 경우에 굉장히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앞에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또는 라돈 침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해당 기업에 어느 정도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져다 줬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제품 안전 경영 활동은 한치의 허점도 없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요. 그 회사의 구성원, 최고 경영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노력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해야만 철저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꼭 여러분들의 회사의 미래에 이런 그 불미스러운 제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편의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